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마감되고 10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 시장은 일단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8%, 그 다음에 나스닥 0.3% 상승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시작됐지만 미국은 아직 10월 1일이 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그러니까 셧다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못 보면서 트럼프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주가는 올랐습니다. 일단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게 되면 미국 경제지표는 발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될 노동부에서 발표는 고용지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방인력은 대부분 무급 휴직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해고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또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면 경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강화할 거다. 그 가능성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올랐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과거의 셧다운은 2주 이상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셧다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과정 속에서 한 2주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예산안은 임시 예산안이에요. 본 예산이 아니죠. 작년에 임시 예산, 본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까지 무려 10개월을, 9개월을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정부 예산을 임시 예산을 또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희한하거든요. 그전에는 마감 시간이 되면 그전에 그냥 바로 통과시켜서 그냥 시장이 불안을 없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끌고 오는 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2주 안에 끝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도 2주가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 돈을 이제 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시간이 한 2주, 길게 한 달까지 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꼭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죠. 왜냐하면 10월 달에 FOMC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한다 해서 일반인들한테는 이자를 낮춰주고 돈을 푸는 이런 게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미국 구인 건수가 발표는 722만 7천 건, 시장 예상치가 720만 건이거든요. 약간 늘었어요.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고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고용이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이슈가 하나는 금리 인하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하나는 금리 인하를 좀 막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코어 위브라는 회사가 메타 플랫폼에 20조의 컴퓨터 관련 공급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2.6%로 올랐어요. 시총이 4조 5천억 다 돌파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AI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GDP 성장률에서도 AI주의 부분을 빼버리면 내수는 완전히 폭망했다고 하죠. 그런 내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막힌 거죠. 좋은 것만 다 보이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AI로 성장이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정말 버블인지 아닌지는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오픈 AI와 샘 올트만도 버블이라고 했고 제롬 파월도 고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코로나 때라든가 닷컴 버블 때보다도 그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지수가 불장난의 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시장은 봐야 알겠죠.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시장의 흐름은 맞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뭐 반도체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AI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만큼은 맞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그냥 옆으로 횡보죠. 장 초반에 0.4%까지 밀렸다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약간 밀렸다가 올라왔죠. 0.4% 하락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준이 셧다운되면 금리 인하가 좀 인하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 뭐 그 기대감, 이게 컸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더 걱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연기금이 엄청 많이 샀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유는 슈퍼사이클, 반도체 디램 재고가 최저치가 되면 슈퍼사이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높이는 기업도 증권사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HBM3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 안 시키다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나오는 브로드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AI 쪽에 신경 쓰면서 공급을 삼성전자가 HBM4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퀄리티 테스트 통과 못해 HBM3이잖아요. 한 단계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온 상태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브로드컴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반면 하이닉스는 약간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HBM4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으로서 뭐 양산 체제 갖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HBM3E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부분이 다 발표되고 HBM4가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는 저항대에 딱 왔다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이닉스도 기술적으로는 저항대에 딱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치를 높이더라도 이격이라는 게 생겨도 이격이 안 생기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뉴스가 정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판에 개미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뉴스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되면은 반도체는 많이 갑니다. 그건 맞는데, 하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주가 차트의 기술은 거의 꼭지에 가까운 부분이 좀 보이는 상황이 보이고 있고, 물론 이건 뭐 100%라는 걸 못해요. 언제든 시장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HBM4가 납품한다 해서 그 공간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 한번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의 고점 나오는 것 중, 뭐 시장의 고점 나오는 것 중 뭐냐면 투자를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 생각한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일단 슈퍼사이클에도 이 저항대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뉴스는 어쩌면 떠넘기기 뉴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본인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스피가 어제 약간 눌렸죠? 어제 코스피가 약간 눌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눌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시면 기관만 1200억으로 매도했어요. 사실은 한 장 초반에 3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돼서 전날 매수분을 거의 던지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9월은요 전통적으로 약세의 장이었어요. 어느 시점이라도 대부분은 열에 한 8번은 거의 약세장인데 이번에 강세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0월 1일이잖아요. 10월은 또 전통적으로 강세장이었어요. 그런데 9월은 최고 상승이 됐기 때문에 10월은 혹시 최고 약세가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부분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도 상당한 그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거든요. 다우,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9월달이
전통적 약세가 반대로 가서 10월이 어떨지도 한번 우리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결국 AI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I가 더 갈 거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사실 원래 예정이 돼 있잖아요. 뭐 10월 달은 예정, 시장에서 보통 0.25씩 두 번 해갖고 12월까지 0.5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가 추세적 정책 기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은요. 그럼 오히려 지금 상황은 AI밖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 접근을 하는 10월 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이틀 거래하고 우리나라는 바로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투자가들에는 부담될 수 있죠. 또 개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10주 정도를 많이 팔았다고 하죠. 예, 일단 추석 다 오기 전에 매도를 하고 시장을 보는 뭐 그런 전략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